해커스 성인 여러분, 모의고사 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는 정도에 그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체크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 관리가 잘 됐느냐. 이게 상반기 때 혹은 3, 4월 달에 치는 모의고사 특징, 뭐 길면 5월까지 이게 특징입니다. 뭐다? 시간 관리가 잘 되는지. 1차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이죠. 개론과 민법이죠. 총면 문제를 마음 문제를 뭐다? 100분 안에 푸셔야 되는 거 맞죠? 100분 안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신에 답책까지 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잘 돼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시험에서 1차 점수가 안 나오고 불합격을 받으신 분들은 시간에 촉박해서, 시간에 떠밀려서 문제를 푸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3, 4월 달에는 시간 관리가 잘 되는지 반드시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한 점수를 딱 정해 드릴게요. 50점 정도면 괜찮습니다. 대신 중요한 게 있었죠. 내가 아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췄느냐, 내가 모르는 문제를 확실하게 구분을 했느냐, 계산 문제는 얼마를 풀었느냐, 됐죠. 그리고 애매한 문제를 정리를 잘 해두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드백을 많이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 후에 제가 체크해드린 내용을 위주로 복습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시겠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시험 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왜 틀렸고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생각이 발전되지 못해서 못 푸는지를 반드시 구분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좀 빨리 넘어가고 우리 좀 어렵거나 까다로웠던 문제들 위주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물리 개념은 기술적 개념과 같죠? 기술적 개념과 같죠? 그래서 환경자연, 위치, 공간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박스 안을 먼저 보시죠.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게 아니라고. 자, 기술적 개념 네 가지 뭐가 있죠? 환경, 맞죠? 자연, 위치, 공간. 환자, 위관했죠? 환경, 자본은 돈이 아니죠? 자연, 위치, 공간, 기역, 미음, 이응, 기역, 미음, 이응, 다음 몇 번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박스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꼭 그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경적기름은 쇼쇼 붙는 거, 쇼쇼 붙는 거, 쇼쇼 붙는 거 고르시면 되겠죠? 선박은 조심해라. 쇼쇼 붙는 거, 쇼쇼 붙는 거. 돈이니까 포함, 소비재니까 포함. 니은, 리을, 비읍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좀 선박은 뭔데요? 선박은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 맞죠? 법률적 개념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이 되겠죠. 맞죠? 얘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협의와 광의 둘 다 포함이 되겠네요. 됐죠? 1번에 몇 번? 2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얘도 당고손님이죠. 장래 특징의 다른 용도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후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보지를 상호 간의 전환 중인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얘도 법률에 나와 있는 지문이니까 한 번쯤 읽어주세요. 됐죠? 빈지입니다. 해변가네요. 해변가 맞죠?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됐죠? 활용실익은 있다. 투기 목적으로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 방치해뒀다. 공한지 됐죠?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전에 자연상태 토지마다 소지 혹은 원지 됐죠? 포항시는 지역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됐죠? 그래서 옳은 게 없습니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3번 넘어봅시다. 다음은 건축법상 주택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자,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사람만 나오죠? 다중이니까 직장인, 장기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다가구주택, 구주택은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였습니다. 됐죠?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 나왔습니다. 일반 기숙사. 그래서 1번과 3번을 구분해서 정리하셨어야 됩니다.
됐죠?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방이 몇 개? 20실 이상이어야 되겠죠. 이게 뭐다?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조심하세요. 받으면 적격 얼마? 660 초과 4계층 이하 연립 주택입니다. 됐죠? 3번에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5번 넘어오시죠.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수요량은 뭐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명시해야 되니까 유량입니다. 맞죠? 유, 사, 유니까. 무슨 개념? 사, 전적 개념. 됐죠? 수요 가격은 그 수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마다 최고 가격 혹은 최대 가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보세요. 제가 물건을 사람들 얘기하죠. 사장님 10,000원에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 10,000원은 뭐예요? 최고 가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수량은 최대 수요. 수량은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하나 마다 유효수요가 된다.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뭐도 있고, 돈도 있고,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고, 그 말입니다. 됐죠? 4번에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문항이 있었습니다. 자, 수요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소, 선, 인, 예, 대는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고요. 보, 이, 건은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란 말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뭐다? 똑같은 말. 됐죠?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에 대한 이야기라서 아닙니다. 요거 조심. 땡. 이건 공급이고요. 대체 가격에 상승해야 되겠지. 이자율의 인상도 아니죠. 인하가 돼야 되겠죠. 아파트 살 가격의 상승 예상. 수요선이 돼 보이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옮겨진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5번이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넘어오시죠. 자, 넘어봅시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의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수요 증가 폭이 공급의 증가 폭보다 크면 이게 크죠? 양은요, 증가. 인기 있네요. 가격은 상승 좋습니다. 공급이 증가한 경우 맞죠? 수요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같다면 증가 같대요. 2개 살게요. 2개 팔게요. 양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 2개 살 거고 2개 팔 거니까 양은 뭐다? 가격마다 불변하겠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당연히 덜 상승합니다. 맞죠? 수요가 증가해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탄력적,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됐죠? 탄력적이니까 가격은 덜 상승하게 됩니다. 공급이 가격에서 완비입니다. 완비일 경우 맞죠? 양은 뭐다? 불변한다. 맞죠? 왜? 완비, 직이잖아. 맞죠? 양 변한다. 안 변한다. 균형 가격마다 상승하게 되겠지. 왜? 인기가 있으니까. 됐죠?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수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 경우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공급이 증가가 큰 거죠? 양은 증가하게 되겠고 맞죠? 물량이 많아지네요. 가격은요 하락하게 되겠네요. 6번에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7번 넘읍시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탈선 얼마? 1.29. 교체 탈선, 소탈선 얼마? 0.629. 교체 탈선 얼마? 0.5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수가탄 얼마? 1.2는 맞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죠. 됐죠? 가격이 얼마? 8% 상승했네요. 맞죠? 8% 상승했네요. 양은요? 떨어져야 되겠지. 얼만큼? 9.6%만큼 떨어져야 되겠죠. 됐죠? 왜? 가격이 오르면 안 살 거니까 비싸면 안 산다. 됐죠? 양변 얼마? 마이너스 9.6이 됩니다.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얼마입니까? 0.6이 되겠네요. 됐죠? 역시 뭐다? 수요량의 변화율과 소득의 변화율 맞죠? 소득의 변화율 얼마? 소득의 변화율 얼마? 5% 증가. 됐죠? 이거 정상제 열등제예요? 정상제죠. 돈 벌면 사 먹겠지. 얼만큼 사 먹는다? 얼만큼? 3%만큼 사 먹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3%만큼 사 먹는다. 자, 그럼 마지막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교탄. 수요의 교차 탄력성. 됐죠? 수요량의 변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합니다. 됐죠? 탁사 얼마? 0.5네요. 됐죠? 얼마? 0.5가 되겠네요. 5% 가격이 얼마? 10% 상승한대. 10% 상승. 10% 상승합니다. 얼마만큼? 5%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왜? 대체제니까. 됐죠? 뭐다? 양변화 볼게요. 마이너스 9.6 얼마? 마이너스 9.6 6% 더하기 3% 더하기 얼마? 5% 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얼마만큼? 마이너스 1.6%만큼 양은 감소한다. 됐죠?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됐죠?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양은 떨어진다는 거, 정상적이니까 벌 때 살라는 거, 교차, 탈성, 대체니까 다른 지역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거, 요 뜻입니다. 되셨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자, A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수요함수는 한 개밖에 없죠. 맞죠? 요거 뭘로 나타내면 좋냐면 250 마이너스 0.5p로 나타내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럼 뭐다? P1은 요거가 PS는 요거가 되겠고 P2는 요거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요 밀렸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여러분 시험지에는 제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뭐다? 수요함수는 한 개입니다. 수요함수 몇 개? 한 개. QD는 얼마? 250 마이너스 0.5P가 됩니다. 됐죠? 공급함수는 두 개네요. QS1 됐죠? P 플러스 100 QS2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니까 얼마? 1.5P 맞죠? 플러스 150입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개 정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왜? 2분의 3이 1.5니까 됐죠? 왜? 2분의 1이 얼마? 0.5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각격 푸시면 되겠죠? 얘랑 얘를 각겨 놓고 푸시면 되겠네요. 됐죠? 250 마이너스 0.5P는 P 플러스 100이 될 겁니다. 1.5P는 얼마? 150이 될 거고 P 값은 얼마? 100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합니까? 나머지 역시 뭐다? 요거 하나랑 요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재활용 합시다. 자, 볼게요. 250 마이너스 0.5 P는 1.5P 플러스 150입니다. 됐죠? 정리할게요. 넘어가면 얼마? 2P는 넘어가면 얼마? 100 되겠네요. P 값은 얼마? 50 되겠습니다. 됐죠? 자, P가 100일 때 Q 값은 얼마? 200 될 거고요. P 값이 50일 때 Q 값은 얼마? 50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25가 되네요. 됐죠? 55니까. 됐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얼만큼? 50만큼 하락했고 됐죠? 양은 얼마? 25만큼 증가했네요. 50 하락, 25 증가.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오시죠. 부동산 경기 변동과 경기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상향시장에서는 경기 상승이 지속되어 어디 정점에 도달한다.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을 새로운 사례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좋습니다.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불황에 강한 시장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 회복시장 경기 좋아지는 거죠. 경기 좋아지는 거죠. 맞죠? 누가 중요하다? 매도자가 중요하다. 됐죠? 원래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누구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누가 중요? 매도자가 중요하니까요. 9번이 몇 번? 5번이었습니다. 10번 넘어오시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가지 불안정 요소가 많지만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있다. 언제? 정보의 비용과 뭐가? 정보의 가치가 같다면 뭐라고?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됐죠? 약성조정 시험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과거 정보를 통하여 초안식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간성조정 시험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맞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정상 이윤은 얻을 수 당연히 있습니다. 정상 이윤이 아시겠죠? 조심. 초과에는 얻을 수 없는데 뭐다? 정상 이윤은 모든 시장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강성주식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좋고요. 강성주식 시장은 어떤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함정은 3번 지문이었습니다. 10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여가 적용 및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것을 뭐다? 하위로 바뀐다. 이게 뭐다? 하향 여가에 대한 설명이겠죠. 됐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이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은 어떻게? 비싸게 거래되고 고소득층은 싸게 거래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몇 번? 옳은 것은 2번이었네요. 됐죠? 요거 지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저가주 수요가 증가되어 주택의 하향여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맞죠? 일부 낙후된 고급 주택이 어디로 저급주택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만 별표. 수요가 증가된다. 가격이 올라가죠. 하향여가 원활하다. 저가주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됐죠? 자, 4번입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계량 비용이 계량유의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계량 비용이 크죠? 돈만 많이 들죠? 맞죠? 돈만 많이 드니까 뭐다? 하향여가 현상이 벌어진다.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 안 하니까 뭐가 생긴다? 하향여가가 생기겠죠. 주거분리 현상은 주택 소비자가 뭐다?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고 맞죠? 부의 외부 효과는 회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11번의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12번입니다. 지대론 및 도시공간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는 지대는 이익료로 보기 때문에 토지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TNN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 위치가 같더라도 비용도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 날 수가 있다. 자, TNN의 위치 지대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지대는 뭘 보는 거예요? 매상고 생산물 가격이죠. 빼기 생산비 빼기 뭐다? 교통비까지 빼지는 거거든. 됐죠? 여기까지는 차액 지대설인데 요거 붙으면 뭘로 바뀌니까 TNN의 위치 지대로 바뀌니까 뭐가 위치가 같더라도 교통비가 같더라도 뭐에 따라서 매상고 뭐다 비용도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 날 수가 있겠죠. 12번에 다음에 12번은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의 지대에 따르면 지대는 어디에 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지대가 올라가면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지대가 하락하면 생산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버저스는 도시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적 관점에서 도시공간 구조를 침입, 경쟁, 청일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좋습니다. 호이트는 선형률에 따르면 주택 구입력이 높은 고소득층은 맞죠? 높은 고소득층은 맞죠? 고소득층 됐죠? 어디? 주요 간선도로에 가까이 입지한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10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신역사가 들어선다 정보했다.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큰 돈에서 작은 돈 빼면 됩니다. 됐죠? 8억 6천 빼기 4억 6천 맞죠? 빼면 얼마 나옵니까? 4억 나오네요. 곱하기 안대랑 몇 프로? 60% 됐죠? 60% 됐죠? 나누기 얼마? 1.2의 몇 승? 1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큰 돈 얼마? 8억 6천 작은 돈 얼마? 4억 6천 맞죠? 그래서 정보의 가치 어떻게 풀었죠?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뭐하고? 안 될 확률 곱하고 될 확률이 40%니까 안 될 확률 몇 프로? 60% 나누기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기간 몇 년? 1년 되겠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억 6천에서 4억 6천 빼면 얼마? 4억이죠. 곱하기 몇 프로? 60% 맞죠?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네요. 얼마 나옵니까? 2억 나오네요. 됐죠?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이게 4억이니까 맞죠? 2억 4천이니까 나누기 얼마? 1.2 얼마? 2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컨버스의 분기점봉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다음 조건에서 A시로부터의 상권 경계지점 기업과 B시로부터 상권의 경계지점 니은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자, A 씌운 거 얼마? 54만 명. B 씌운 거 얼마? 6만 명. 됐죠? 요 길이가 있는데 전체 거리 몇 킬로라고? 32km라고 됐죠? 6km인데 당연히 상권이 작을수록 경계짐도 가깝겠죠. 맞죠? 자, 가깝고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거 작은 상권 구하는 게 편하겠네요. 1 플러스 루트 얼마 분의 6만 명 분의 54만 명 분의 얼마? 32km 되겠습니다. 됐죠? 1 플러스 약분되네요. 루트 얼마? 9, 32km 됐죠? 32km 맞죠? 1 플러스 3이니까 얼마? 4 되겠네요. 몇 킬로? 8km가 될 겁니다. 여기 얼마? 8km. 나머지 A로부터 몇 킬로미터? 24km가 되겠죠. 됐죠? 28과 4. 자, 24와 8이었습니다. 됐죠? A로부터 얼마? 24. B로부터 얼마? 8km였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됐죠? 그리고 난 뒤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쪽 보세요. 지금 여기 9배잖아요. 맞죠? 몇 배? 9배잖아요. 9배면 나중에 루트 9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맞아. 1 플러스 루트 9분의 32 이거 보여요 지금? 얼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8km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세요. 9배면 맞아. 전체 거리 9배면 기억나셔야 됩니다. 9배면 전체 거리 나누기 얼마? 3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됐죠? 뭐가?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가요. 요건 하나 알고 가시라고. 작은 상권부터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교수님 4배면요? 저 4네 4. 미안, 요거 4. 요거 4요. 1 플러스 3이니까 4. 됐죠? 4. 아이고. 4로 나눠주세요. 됐죠? 몇 배면? 4배면 1 플러스 루트 4니까 맞죠? 전체 거리 나누기 얼마? 3 하면 나오겠죠. 요 말인 겁니다. 됐죠? 4배면 전체 거리 나누기 3, 9배면 전체 거리 나누기 4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여 C 할인점 C의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하여라라고 왔습니다. 공급 맞추기 얼마? 2였습니다. 곱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니까 얼마 나오죠? 10억 나오나요? 1000명 곱하기 맞죠? 얼마? 100만원. 10억 나오나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네, 10억 나오네요. 10억이죠? 공급 맞추기 얼마? 2니까 2 하시고 뭐다? 얘를 한 번 더 올리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어쩌고 봅시다. 자, 3의 제곱분의 얼마? 900 더하기 5의 제곱분의 얼마? 1000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얼마? 2000 분의 뭐 올라간다고? C 올린다고. C 맞죠? C 올린다고. 10의 제곱분의 얼마? 200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요거 하면 얼마? 9 되겠네요. 9. 요거 하면 얼마? 25 되겠네요. 요거 하면 얼마? 100 되겠네요. 바로 약분 들어갈게요. 약분하면 얼마? 100 됩니다. 100 더하기 요거 약분하면 얼마? 40 되네요. 요거 약분하면 얼마? 20 되네요. 맞죠? 분의 얼마? 20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20 나누기 얼마? 160이 될 거고 맞죠? 여기 얼마? 8분의 1이 되네요. 맞죠? 8분의 1 나누기 8은 얼마? 12.5%가 되겠네요. 됐죠? 전체 매출이 얼마? 10억이니까 얼마? 12.5% 1억 2,500만원. 다음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쉽게 나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봅시다. 토지정책수단 중에서 간접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간접개입보다 조세, 금융, 행정지원이었습니다. 토지수용 직접, 종부세 간접, 공영개발 직접, 대출규제 간접, 개발부담금 간접, 재산세 간접. 다음 몇 번? 2번이네요. 됐죠? 분상제 직접, 토지비축제도 직접, 선별제도 직접, 토지허가제 이용규제, 개발양도제 이용규제, 가입공시에도 간접, 임대상한제 직접. 요거는 간접으로 보시는 분, 간접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접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상한제는 직접 정부가 개입하는 거니까. 재건축 부담금 간접, 지역지구제 이용규제였습니다. 됐죠? 16번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5번에 1번을 간접으로 보더라도 지역지구 때문에 답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6번 답 몇 번? 2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용역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서 물가 상승분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가 상승분 X 됐죠. 환지 방식은 무슨 방식? 신개발 방식으로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됐죠. 3번입니다. 거래신고제는 법령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된 날 X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마다 30일 내에 신고한다. 다음에 3번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된 날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라 나왔죠. 정비관 시설이 열악하거나 상공업종에서 도시기능의 활성화 및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의 활성화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화 충분히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정비기반 시설을 보고 답을 고르는 거예요.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재개발.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재건축.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17번에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8번 넘어오시죠. 다음 중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인 것을 말한다. 50년 이상 영구적 50년 이상 영구적. 이게 뭐예요? 이게 영구임대주택이죠. 다음에 1번. 국민임대주택은 몇 년? 30년. 대상은 누구? 도시, 저소득, 서민이 되겠죠. 체크해주세요. 자, 기준주택 전세란 지문에 전세란 말이 나와 있지만 지문 설명 내에는 전세란 말이 등장하면 안 되죠. 임차하여 전대한다. 좋고요. 단기 전세가 전세 계약 방식이 나와야 되겠지.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에브리바디 다 나와야 됩니다. 누구?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 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됐죠?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18번의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19문제입니다. 보통 징수 방식을 골라라라고 왔습니다. 보통 신고 방식이 있고 보통 징수 방식이 있는데, 신고는 내가 가가지고 우리 거래했으니까는 이거 세금 낼게요 라고 합니다. 보통 취득세랑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징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산세, 상속세, 정의세. 얘는 뭐냐면, 얘는 뭘 얘기하냐면, 자, 보통 징수 방식 무슨 말이냐?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와요. 뭐라고?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와서 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됐죠?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몇 개? 3개. 답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3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타인자본을 40% 활용한 경우 기억, 타인자본을 80% 활용한 경우 니은입니다. 우리 요거 문제 풀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돈을 나누는 거예요. 돈마다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자, 기억, 타인자본을 40% 활용한 경우. 됐죠? 타인자본을 40% 활용한 경우. 맞죠? 그럼 8억 중에서 8억 중에서 아니죠? 맞죠? 40%를 활용하는 경우. 내 돈 얼마? 60%네요. 86에 4억 8천. 맞죠? 남돈 얼마? 48에 3.2억.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내돈분해. 내 돈 얼마 들어갔죠? 4억 8천분의 내돈분해. 맞죠? 순이익소득 얼마? 4천만원. 순이익소득 얼마? 4천만원. 빼기 이자 구해야 되겠죠? 남돈 얼마? 3억 2천. 맞죠? 3억 2천에 몇 프로? 이자 몇 프로? 5%. 3억 2천에 5%. 맞죠? 3억 2천에 몇 프로? 5% 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1,600만원 나오네요. 됐죠? 남돈 얼마? 이자 몇 프로? 5%니까요.
됐죠? 거기다가 가치 상승분 얼마? 8억에 8억에 몇 프로?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얼마? 2,400만원. 38에 2,400만원이니까요. 됐죠? 하면 얼마 나온다? 4억 8천 밑에 깔고 맞죠? 800이니까 4,800만원 나오겠네요. 몇 프로? 10%. 됐죠? 몇 프로? 10%. 이거 숫자 맞추기 쉽지 않았어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 타인 자본을 얼마? 80% 활용하는 경우 80% 활용하는 경우 됐죠? 얼마짜리인데? 8억짜리인데 두 개는 변함이 없어요. 맞아. 얘는 변함이 없다고 3% 얘는 변함이 없다고 순위없어도 변함이 없다고 뭐만 변함이 있다고 내 돈이지 남 돈이지만 변함이 있다고 맞죠? 8억에 20%니까 얼마? 내 돈 얼마? 1억 6천 내 돈 얼마? 1억 6천 됐죠? 88에 64니까 6억 4천 얼마? 남돈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는 들어갑시다.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1억 6천 들어갔죠? 순위없어 변함이 없습니다. 가치상승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뭐가 변함이 있어요? 남돈에 대한 이자율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역시 몇 프로? 5%니까. 요건 거기 쉽네요. 빼기 얼마? 3,200만원 됩니다. 됐죠? 1억 6천분에 요거 빼면 800 나오네요. 얼마? 3,200만원 되겠네요. 몇 퍼센트? 20%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는 이자율이라서 어디에?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5% 얼마? 이자율이라서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5% 얼마? 이자율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순위요소에서 이자 빼고 가치상승분 더하고 가치상승분 얼만큼 더하고 가치상승분 변함이 없습니다. 뭐만 바뀌는 거예요? 이자만 바뀌는 거예요. 그쵸? 뭐랑 함께? 내 돈과 함께. 됐죠? 그래서 뭐라고? 자기 자본 수익률 관련 공식은 내 돈분의 누가? 순이가 였습니다. 내 돈분의 뭐라고? 순이가 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과 남돈을 쪼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10%, 20%, 5번이었습니다. 됐죠? 체크 하나 해 주세요. 자, 5번이었고요. 자, 21번 1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한 부동산의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이게 뭐다? 기대 수익률이죠. 예상 수익률과 예상 지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의 대가인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된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게 충족되어야 할 마다 최소한의 수익률이 되겠고요.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하겠죠. 위험을 처리한 방법 중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21번에 답은 몇 번? 2번. 이게 맞습니다. 쉬었던 문제였었습니다. 22번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자산수를 늘릴수록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 분산 효과가 당연히 크겠죠. 자산이 많아질수록 분산이 잘 될 거니까요.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 간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해상관계겠다. 포트폴리오 거보다 최대. 맞죠?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은 0이 아니라 뭐다? 플러스 1이 되겠죠.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유사한 방향 움직이면 뭐다? 플러스 값을 가지면 비체계적 분산 효과는 뭐다? 작아진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자산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제거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는 거다라는 겁니다. 22번의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23번입니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죠. 뭐합니까? 곱하고 더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34 1.2, 36 1.8, 40 4.0 되겠습니다. 몇 프로? 7%.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1.2% 더하기 1.8% 더하기 몇 프로?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얼마? 7%입니다. 됐죠? 3%니까 7%. 됐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24번입니다. 요거 하나만 별표해 주세요. 별표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순양업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테스트로 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셔서 잘 써먹으시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순양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세금 뭐가 되고 부채
감당률이 되고, 순영업소 나누기 환원이율은 수익가액이 되는 거고, 순영업소득을 총 투자해 넣으면 종합자본 환원율이 되는 거고, 순영업소득과 대체충당금은 더하고 이자와 감가상각액을 빼면 과세소득이 나오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나올 거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가 빼면 세전은 맞는데 지분복귀액이 아니죠. 맞아, 세전 현금 흐름이 되겠죠. 지분복귀액은 매각 현금 흐름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조심하시고 잘 봐두세요. 아시겠죠? 순영업소득 활용한 계산 문제 운 좋으면 2문제 이상도 건질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드립니다. 24번에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연금 수지법에 였습니다.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다. 좋습니다.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좋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뭐다?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거니까 맞죠? 수량가를 0으로 지수를 1로 만든다. 승수법은 화폐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손실법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현가, 회수기간법, 연평균, 순양가법까지요. 맞죠? 승수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어디? 순양가법에서는 요거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25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26번입니다. 부동투자의 현금을 매 추정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것은 돈을 못 벌었을 경우에 그런 거예요. 뭐다? 이자 납입액이 공제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죠. 자, 뭐만? 순대 더하고 순영업소득과 대체충당금 더하고 이감 빼죠. 이자랑 감가상각액은 빼요. 왜 빼는 거예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됐죠? 이거랑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서 유지선비 오케이, 화재법률 오케이, 광고비 오케이, 감가상각비 X, 공실 X, 공실은 위에서 빼줬고요.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구할 때 뺄 겁니다. 그래서 2번은 감가상각비랑 공실은 빼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적자이거나 비과세인 경우에 맞죠? 뭐가 없다? 영업소득세 없다. 됐죠?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 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세후 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 대금에서 미상한 자산자금을 차감하여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들어온다. 매매 순미 세자세 세전 지분복귀액이 되겠죠. 세후 지분복귀액은 뭐까지 빼야?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까지 빼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세전 지분복귀액에서 자본이득세를 빼야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매각 현금 흐름에서 지분복귀액은 초기 투자에 이자 납입액,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있다. 지분복귀액 구성 세 가지예요. 초기 투자액 1번, 원금 상환분 이게 2번이에요. 됐죠? 뭐다? 이게 2번. 부동산 가치 상승분 3번.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뭐라고? 초기 투자한 비용, 원금 갚은 거, 가치 오른 거 다 뭐다? 내 건 겁니다. 이자는요 남 거라고, 누구 거라고? 은행 배불린 거라고. 아시겠죠? 26번에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27번입니다. 이거 하나만 별표해 주세요. 뭘 통해서 푸냐?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몇 단계? 10단계. 됐죠? 자, 이쪽 오세요. 자, 가공기 유형순 부생세를 하려고 하니 가능 총소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유효 총소득 승수를 통해서 유효 총소득을 구해야 됩니다. 유효 총소득 승수는 앞에 거 얼마? 유효 총소득 밑에 오고 맞죠? 위에 뭐다? 총 투자액 오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순서비 자르고 앞에 있는 거지로 밑으로 위에 뭐다? 총 투자액이 되겠죠. 총 투자액 얼마 들어갔어요? 10억 들어갔네요. 10억. 맞죠? 승수가 얼마? 5니까 유효총수가 얼마? 2억이 되겠네요. 얼마? 2억이 되겠네요. 그럼 끝났네요. 유효총수들 얼마? 2억 빼기 영업 경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쓸게요. 일단 순영업 소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빼기 부채 서비스액 이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얼마? 4천만원. 됐죠? 세전 현금 흐름
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난 알아요. 됐죠? 순위업소 얼마? 8천만원. 됐죠?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1억 2천만원 들어갔네요. 됐죠? 이렇게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게요. 나왔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무엇을?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순영업소득 얼마? 8천만원. 부채 서비스 얼마? 4천만원. 값 얼마?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 배 갈라라라고 했겠죠? 이게 순영업 소득이었죠. 얼마? 2.02 됩니다. 됐죠? 부채감당 얼마? 2.0. 뒤에부터 볼게요. 2.0. 자, 그 다음마다 채무불 이행률. 채무불 이행률. 맞죠? 채무불 이행률. 채무불 이행률이죠. 위에 두 개 올라가는 거예요. 뭐다? 영업경비와 뭐다? 부채 서비스액을. 맞죠? 나눌게요. 뭘로? 유효총소득으로. 뭐다? 유효총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됐죠? 영업경비 얼마 들어갔죠? 1억 2천 들어갔네요. 더하기 부채 서비스 얼마? 4천만원 들어갔네요. 뭘로 나옵니까? 유효총소득 나옵니다. 얼마? 2억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얼마? 1억 6천 나누기 2억 되는 겁니다. 얼마? 0.8 되겠네요. 됐죠? 0.8, 2.0입니다. 채무불이행률 얼마? 0.8. 부채감당 얼마? 2.0. 다음에 번?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유효총소득 승수를 활용하여 유효총소득을 뽑아낸다는 거. 요거 포인트였습니다. 2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몇 년? 1년이며 금년에는 뭐만?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 5%라고 할 때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금년의 지출은 구했는데 유입은 내년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이걸 뭐 해야 되나? 금년의 유입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뭘 활용해서? 일시불의 평가계수를 통해서. 됐죠. 자, 그럼 보세요. A, B, C, D. 금년 지출 얼마?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됐죠? 내년 유입 무엇으로? 금년 유입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됐죠? 내년 유입이 얼마인데요? 630만원. 맞죠? 525만원, 200, 10만원, 얼마? 105만원. 그럼 요거를 어디로? 현재로 가져야 되겠죠? 뭘로 합니까? 나누기 1점, 할인율 얼마? 5의 1승 하시면 되겠죠. 요거 얼마? 600, 요거 얼마? 500, 요거 얼마? 200, 요거 얼마? 105가 됩니다. 됐죠? 630 나누기 1.05, 600, 250이 나누기 1.05, 500, 210 나누기 1.05, 200, 105 나누기 1.05, 얼마? 100이 되겠죠. 100이 되겠죠. 10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제 금년 유입 구했어요. 내년 유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 어디에서? 순현가입니다. 빼시면 되겠네요. 됐죠? 600 빼기 500 얼마? 100. 500 빼기 300 얼마? 200. 200 빼기 100 얼마? 100. 100 빼기 50 얼마? 50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볼게요. 투자한 A와 C의 순현가는 같다. 맞네요. 같네요. 100이니까요. 됐죠? 순현가 가치가 가장 큰 투자는 B이다. 얼마? 200이니까요. D의 순현가는 얼마? 50이다. 좋네요. 순현가에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린 뭐 가야 돼요? 지수 가야 돼요. 지수 가야 돼요. 지수 나누면 되겠죠? 600 나누기 500, 600 나누기 500, 600 나누기 500. 얼마 나옵니까? 1.2 나오네요. 됐죠? 500 나누기 300, 500 나누기 300. 얼마 나옵니까? 1.66 나오네요. 됐죠? 200 나누기 100이니까 2 나오겠고, 100 나누기 550이니까 2 나오겠죠. 됐죠? 투자한 C와 D의 수익성 지수가 같다. 맞죠? 2니까요. 수익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A다. 아니죠. 투자하는 마다 B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셨죠?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28번에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여기 1.66이니까. 됐죠? 28번에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29번은 무엇이죠? 주택상환대출의 상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점증식 상환방식의 경우 초기에는 뭐가 생긴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
됐죠? 거치 기간이 있어요. 뭐다? 이자만 내는 기간. 원금만큼마다 이자만 내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자 납입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기간이 늘어나니까요. 아시겠죠? 대출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긴 순서는 만기가 가장 길고 원리금, 원금이다. 좋습니다. 원래는 만기일시 상환 방식, 체증식 상환 방식, 원리금 상환 방식, 원금 상환 방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체증식을 빼버렸더라고. 그렇죠? 요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지문입니다. 최근에. 됐죠?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 초기에서 말기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이자 납액은 점차 감소한다. 좋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요거죠. 원금은 점차 증가, 이자는 점차 감소합니다. 대충 50% 상환항에서는 2분의 1 경과한다. 뭐다? 원금 균등이 되겠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됐죠? 29번이 답은 5번이었습니다. 30번입니다. 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회사가 망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다. 체크. 자,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고요. 사업주한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체크. 그래서 사업주에는 청구할 수 없다. 무슨 금융? 비소구 금융이 되겠죠.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사업주의 자체 계좌 X, 위탁 계좌 관리된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맞죠? 부의 금융으로 해서 맞죠? 장부를 새로 쓰는 거죠. 재무 수용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누구 입장에서? 차입자의 입장에서. 됐죠?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기획금융에 의해서 금리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높게.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 담보로 X 맞죠?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혹은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맞죠? 장래 돈 벌 걸 가지고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뭐다? 공급자 중심의 금융 방법인 겁니다. 30번이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체크 하나 해주세요. 자, 31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31번입니다. 자,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메자닌 금융 고를 겁니다. 자, 이쪽 오세요. 자, 우리 지분금융 5가지 있었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증자, 펀드가 있었고요. 됐죠? 메자닌 금융 있었죠? 메자닌 금융 맞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교환, 사채, 후순위, 대출, 상환, 우선주 나왔던 거 맞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분금융도 아니고 메자닌 금융도 아니면 뭐다? 죄다 부채금융으로 봐라라는 겁니다. 신탁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메자닌 금융 골라봅시다. 자, 신디케이트 지분금융 모르니까 부채금융, 조인트벤처 지분금융, 사채니까 메자닌금융, 리츠니까 지분금융, 후대출이니까 메자닌금융, 공모의 증자 지분금융, 주택상환사채 부채금융, 전환사채 메자닌금융, 상환선주 메자닌금융이었습니다. 메자닌금융 골라라라고 왔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나왔네요.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잠깐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 봅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자본금 얼마? 5억이고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지난 후 최저자본금 얼마? 70억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총자산이 얼마? 70%는 부동산인데 80%가 되면은 부동산, 증권, 현금이 되겠죠. 됐죠? 공인회계사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혹은 감정평가사였습니다. 아시겠죠? 공인회계사 X. 투자관리 부동산 투자세 설자본금 얼마? 3억이고 최저자본금 얼마? 50억이죠. 50억. 됐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할 때는 현물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왜? 돈이 적으니까요. 됐죠? 영업인가 후 맞죠? 6개월이 지나고 최저자본금 갖춘 후에는 가능합니다. 30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모두에 해당하는 거 소득주 관리, 에너지 관리, 운전 및 보수 관리, 무슨 관리? 시설 관리, FM이었습니다. 33번에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34번입니다.
드디어 감정평가네요.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을 뭐다? 선행 분석을 하고 지역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개별 분석을 시행한다. 좋습니다.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고 따르시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분석해서 최유용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뭐다? 구체적 가격도 파악하는 것이다. 좋네요. 3번 개별 분석은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인데 지역 분석은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다. 오케이. 4번 동일수급관이나 수요 공가계가 성립하고 X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맞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4번이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동일수급관은 대체 경쟁 관계입니다.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지읒지읒 맞죠? 경제적 감가 자르시고 개별 분석은 기역기역, 균형 원칙, 기능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34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35번입니다. 감정평가의 3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원가 방식은 뭐다? 비용성에 기초한 거죠. 비용성. 맞죠?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 교법이겠죠. 기준법 X. 맞죠? 수익 방식의 임대료니까 무슨 법? 수익 분석법이 될 겁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36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경제적 가치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상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6조 현황 기준 원칙. 됐죠? 근데 뭐라고? 불법적이나 일시적용은 제외하는 겁니다. 됐죠?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맞죠? 표준지 공시지가니까 사정보정이 있다 없다? 사정보정을 빼셔야 돼요. 됐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통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을 경우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다음 몇 번? 4번이었네요. 깔끔하네요. 됐죠? 적정한 실거래가란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이내에, 그 외의 지역은 몇 년? 5년 이내에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36번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37번입니다. 주된 감정평가법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원가법 쓰는 거 건건 항선소, 건건 항공기. 됐죠? 선박, 소경목림까지 좋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만약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뭐라고? 적정한 방금 배웠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기도 합니다. 됐죠? 영업권 기업가치 비상시효과 수익 환원법 분석법 X. 항공기 선박 나왔죠? 원가법 일괄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 산림, 과수원, 자동차, 통상까지 일산, 과자동이었습니다. 37번에 틀린 거 3번, 3번이었습니다. 수익 환원법이었죠. 38번입니다. 감정평가 규칙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면 무슨 평가한다? 구분 평가한다라는 거.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답 1번이었죠. 일괄평가한다. 좋습니다. 소경목림은 원가법 건건 항선소니까요. 기준 시점이란 결정하는 기준에는 날짜이며 거기서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좋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한 경우 6조 예외죠. 합리성, 적법성,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좋습니다. 의뢰인 요청도 검토, 법령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한다는 거였습니다. 38번에 답은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가치가 다르면 무슨 평가? 구분 평가입니다. 됐죠? 자, 39번입니다. 좋으시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선정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비교 표준지 얼마? 일반 상업지역 3,500만 원입니다. 됐죠? 맞다. 3,500만 원. 무슨 지역?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X. 상업지역 몇 프로? 5% 하락 빼면 되겠죠? 0.95 맞죠? 0.95. 3,500 시작할게요. 자, 대상 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지역 요인은 동일합니다. 됐죠?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 얼마? 7% 우세. 우세니까 더해요, 빼요? 더하면 되겠죠? 1.07. 환경 조건 열세. 더해요, 빼요? 빼면 되겠죠? 0.88. 됐죠? 동일합니다. 그 밖에 봉유치 얼마? 1.1까지. 1.1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준주거 지역 빼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 3,500만 원. 곱하기 0.95 무슨 지역? 상업지역. 곱하기 얼마? 가로조건 1.07 곱하기 얼마? 0.88 환경조건 열세니까요. 곱하기 얼마? 그 밖에 보정치 1.1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3,500만 원 0.95 곱하기 얼마? 1.07 곱하기 얼마? 0.88 곱하기 얼마?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 3,443만 9,020원 344 3,443만 9,020원 나옵니다. 3,443만 9,020원 나옵니다.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 됐죠? 39번 문제는 색칠 공부 아시겠죠? 색칠 공부 됐죠? 그 말씀드린 거 색칠 공부 맞죠? 상승이나 우세나 증액이면 1 플러스 퍼센트 하락이나 열세나 감액이면 뭐해서 1 빼기 퍼센트 하시는데 다 곱해주라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 뭐가 있으니까 계산기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요것만 체크해 주세요. 답은 2번 이었습니다. 3,443만 9,020원이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하는 법으로 구한 수익가액을 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수익가액 어떻게 구했죠? 순환하죠. 수익가액 뭐라고? 순환한다고.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순환한다고. 환원율 몇 프로? 10% 주어져 있네요. 뭐만 구하면 돼요? 순현재 가치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수익가는 어떻게 구해요? 영업현금 흐름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가능 총소득 빼기 공실 및 불량부채 더하기 기타 소득 유효 총소득에서 유효 총소득에서 빼기 영업 경비 빼면 뭐가 나옵니까? 순영소득이 나오겠죠. 강투소 얼마? 4천만. 공실 얼마? 15% 맞죠? 맞다? 15% 어디에? 가능해. 600만 원 되겠네요. 됐죠? 기타 소득 없고 유효총소득 얼마? 3,400만 원. 됐죠? 영경비 유효총소득 기준 30% 맞죠? 3,400에 30% 얼마 나옵니까? 1,020만 원 나오네요. 됐죠? 얼마? 30% 어디에? 유효에. 됐죠? 그래서 뭐다? 3,400 빼기 1020 이게 얼마 나오죠? 2,380만 원 나오네요. 됐죠? 얼마? 2,380만 원 나오네요. 2,380만 원 나오네요. 10%로 나눠봤자 숫자 모양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얼마 나옵니까? 2억 3,800만 원 나오겠죠.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보세요. 자, 요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 기준으로 15%죠. 얼마? 600. 그래서 보세요. 4,000에서 해볼게요. 계산기 얼마? 4,000에서 빼기 15%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얼마? 3,400 나오죠. 맞죠? 여기서 이게 만약에 유효 총소득이라면 따로 안 구하셔도 돼요. 계산기에서 바로 빼기 몇 프로? 30% 하시면 됩니다. 바로 마다 빼기 30% 하시면 됩니다. 얼마 나옵니까? 2,480만 원. 뭐일 경우에만? 이게 유효일 경우에만. 영업경비에서 유효일 경우에만 바로 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4천만 원이죠. 빼기 몇 프로? 15%. 빼기 몇 프로? 30%. 이거를 한 방에 가도 된다고. 뭐일 경우에? 이게 유효소득 기준일 경우에만.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다? 나누기 몇 프로? 10%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됐죠? 한번 해볼까요? 4천만 원 빼기 몇 프로? 15%. 빼기 몇 프로? 30%. 얼마 나옵니까? 2,380만 나오죠? 나누기 몇 프로? 10%. 얼마 나옵니까? 2억 3,800만 원 나옵니다. 반드시 요게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 기준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산기 빨리 받으러 오세요. 아시겠죠? 자, 말씀드립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았고요. 요거 문제는 혹시나 틀린 게 있다면 잘 정리하셔서 꼭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되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거 좀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문제로 가져왔었으니까요. 반드시 잘 복습하셔서 내 걸로 만드셔서 합격에 꼭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